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읽기 유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분석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면요. 첫 번째로 한국어 능력 시험 읽기는 총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31번부터 70번까지 문제가 있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 읽기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해요. 기본적인 문법. 왜냐하면 문제를 읽고 풀 수 있어야 되니까요. 어려운 문법을 직접 풀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휘 능력. 어휘 능력 뭔가요? 단어죠, 단어. 토픽 1, 한국어 능력 시험 1을 잘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휘 능력이 중요해요. 단어를 많이 아시면 문제 푸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단어만 많이 아셔도 토픽 1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할 수 있어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강조한 기본적인 문법, 어휘 능력, 단어,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유형에 대해서 볼게요. 문제 유형.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중심 소재 찾기예요. 중심 소재.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걸 중심 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요. 어머니는 비빔밥을 드십니다. 먹습니다. 먹어요. 높임말이에요. 존댓말. 엄마는 나보다 높은 사람, 존중할 사람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쓴 거예요. 드십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는 갈비를 드십니다. 똑같이 먹습니다. 먹어요. 먹습니다. 그러면 둘 다 먹어요. 그러면 비빔밥과 갈비가 뭔지 알아야겠죠. 단어 정말 중요해요. 자, 보면요. 비빔밥 뭔가요? 비빔밥 많은 야채를 넣고 밥을 비벼 먹어요. 비빔밥. 그럼 갈비는요? 갈비는 고기예요. 고기, 구이, 갈비.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중심 소재,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뭘까요? 비빔밥, 갈비, 뭐예요? 먹는 거. 음식이죠, 음식. 1번, 음식이죠. 요렇게 찾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빔밥이 나왔어요. 중요한 말.
그리고 갈비가 나왔어요. 비빔밥과 갈비 뭔가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음식이에요. 음식. 바로 이게 중심 소재예요.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어렵지 않죠? 이 음식과 비빔밥, 갈비의 관계를 상의어라고 하고요. 음식은 비빔밥과 갈비의 상의어, 비빔밥과 갈비는 음식의 하의어라고 해요. 어렵죠? 근데 예문을 통해서 우리 쉽게 한번 알아봐요. 자, 볼게요. 중심 소재 찾기, 아까처럼 상의어, 하의어 얘기를 했어요. 자, 가족이에요. 상의어가 가족이라면 하의어는 어머니, 아버지,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되겠죠. 계절. 계절 뭔가요? 계절. 여러분 계절이 뭔지 아나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계절이 상의어예요. 자, 봄. 따뜻해요. 따뜻해요. 꽃이 피고 따뜻해요. 봄이 왔어요. 봄이에요. 자, 여름. 여름. 더워요. 더워요. 바다에 놀러 갈 거예요. 여름. 가을. 단풍이 져요. 단풍. 알록달록 산이 알록달록 단풍이 됐어요. 겨울. 겨울. 스키를 타요. 눈이 내려요. 추워요. 겨울이죠. 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이라는 단어의 하의어예요. 하의어. 자, 계절, 상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의어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 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중심 소재는 계절, 계절이에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말이 뭔지 아나요? 주말? 주말.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게 주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주말. 상의어, 하의어겠죠.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말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뭘까요? 상의어가 뭘까요? 주중이에요. 주중. 주중. 알고만 계세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자, 이렇게 상의어, 하의어의 관계를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우리 봤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유형, 빈칸 채우기. 빈칸. 여러분, 빈칸이 뭔가요? 빈칸. 빈칸은 빈칸이에요. 빈칸. 괄호. 요 안에 들어갈 단어 혹은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우리 바로 문제 볼게요.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왔어요. 영화가 재밌었습니다. 영화 뭔가요? 영화 어벤져스, 타이타닉.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요. 큰 스크린에다 영화를 이렇게 봐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 어벤져스. 자,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웃어요. 많이 웃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우리 요거 그래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접속 부사라고 해요. 접속 부사.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져요. 원인 뭐예요? 이유예요. 이유. 뭐뭐 했던 이유. 쉬운 말로 바꾸면
영화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땠어요? 영화가 재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이유죠. 내가 많이 웃은 이유는 영화가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웃은 이유는 영화가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그래서 같은 접속 부사를 보면 쉽게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자, 빈칸 채우기. 우리 아까 그래서 봤죠? 그래서하고 비슷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예요. 그리고 다른 거. 반대.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달라요. 아예 다른 내용이 나오게 만들어줘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 어렵죠. 하지만 우리 예문을 보면서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차가 막혀요. 차가 막혀요. 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길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왜요? 왜 못 움직여요? 눈이 와요. 눈이 내려서 도로가 얼었어요. 그래서 차가 막혀요. 차가 막혀요. 차가 못 가요. 차가 막히는 거에 이유죠. 눈이 오기 때문에 차가 막혀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눈이 와요. 그래서 차가 막혀요. 이유, 결과. 자, 두 번째.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토픽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았어요. 토픽 시험 잘 못 봤어요. 점수가 안 좋아요. 좋은 점수 받지 못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좋은 점수 못 받았어요. 반대되는 얘기예요. 반대.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배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와야겠죠. 세 번째 볼게요. 김치는 맵습니다. 김치 먹어봤나요? 김치 매워요. 김치 매워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김치가 매워서 먹기 힘든데 맛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김치가 맵지만 맛있습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반대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문으로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영화가 재밌었습니다. 이유죠. 왜냐면 그래서가 있어요. 재밌었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또 우리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자, 실용문 맞지 않는 내용 파악이에요. 자, 일단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겠죠. 다른 문제들은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인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우리 여기 실용문이 뭔가요? 실용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글이에요. 글.
자, 우리 예를 먼저 볼게요. 실용문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관광 안내, 관광 안내.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여행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들이에요. 안내, 정보를 줘요. 내가 모르는데 궁금한 거 가르쳐 줘요. 관광 안내. 그럴 때는 전화번호도 나오고요. 이용 시간,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시간 같은 거, 안내, 언어 종류, 언어. 뭐 영어로 해요. 중국어로 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뭐 기차표. 기차표를 사요. 그래서 기차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요. 기차표. 우리 기차표 어떻게 생겼나요? 기차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출발지가 있어요. 출발지. 내가 가는 곳. 내가 목적지. 부산으로 여행을 할 건데 나는 서울에서 출발해요. 서울. 출발지.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저는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갈 거예요. 부산. 부산. 출발지, 목적지, 날짜. 8월 5일에 출발해요. 5일, 8월 5일. 그리고 출발 시간. 오후 1시. 도착 시간. 오후 5시. 가격 5만 원. 기차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용문입니다. 실용문.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않는 것 중요해요. 한국 음식 체험 여행. 한국 음식 먹는 거 체험 여행은요. 한국 음식을 보고 냄새도 맡고요. 먹기도 하고요.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체험, 경험해 보는 여행. 그래서 한국 음식 체험 여행이네요. 자, 여행에 관련된 거니까 날짜가 있겠죠. 날짜 8월 9일 일요일 오전 9시 9시에 출발한대요. 시작한대요. 그리고 장소 종각역 참가비 2만 원. 그리고 예약 가기 전에 먼저 저 이 여행 할 거예요. 이 여행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예약.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 전화로 전화를 해야 하나 봐요. 예약하려면. 근데 8월 6일까지래요. 8월 6일까지. 여행은 8월 9일, 예약은 8월 9일까지네요. 자, 그러면 문제 선택지를 봐볼게요. 자,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맞죠? 체험하러 가요. 먹고, 냄새 맡고, 먹고, 요리도 해보고, 먹으러 갑니다. 맞습니다. 자, 체험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 전이 언젠가요? 출발하는 날이에요. 출발하는 날 8월 9일. 근데 예약은 8월 6일까지 신청해야 된대요. 8월 6일까지 신청해야 된대요. 근데 하루 전이라고요?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자, 8월 9일에 여행을 가요. 한국 음식 체험 여행을 가요. 그리고 8월 6일까지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전은 체험 여행이 8월 9일이면 하루 전은 8월 8일이죠.
8월 8일.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8월 7일은 언젠가요? 체험 이틀 전. 그렇다면 8월 6일 예약이 가능한, 예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8월 6일은 3일 전이에요. 3일 전. 8월 9일 여행하는 날, 8월 8일 하루 전, 8월 7일 이틀 전, 8월 6일 3일 전. 그러면 우리 이번에 체험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잘못됐죠. 하루 전 아니죠. 3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8월 6일까지, 9일날 여행 가지만 8월 6일까지 신청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많이 풀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